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헌일고등학교 체육교사 신희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 찾아주셔가지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체육계열대학 입시 설명회와 진로 진학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제가 신청서 접수만 한 게 230분 정도 되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로 신청서 접수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 40분 정도 되십니다. 아마 지금 이제 차가 좀 많이 막히는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자리가 더 채워질 거고요. 작년에는 한 180분 정도 오셨는데 올해는 또 많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계열대학에 관련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설명회라든지 이런 많은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중부에 있고 체육중점학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보를 오늘 강사로 강의해 주실 성북고등학교 선생님과 옆에 이제 배명고 김영문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사교육이 아닌 동교육에서 저희 체육계열대학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꼭 성적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더 보양된 모습으로 이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 학교 네, 먼저 저희 학교 내빈 먼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사장님 오늘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네, 김영민 이사장님. 지금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으시지만 저보다 스키도 잘 타시고요. 네, 테니스도 잘 치시고요. 네, 저보다 잘하시는 종목이 엄청 많으시고요. 저희가 체육중점학급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이사장님의 그 체육에 대한 의지와 스포츠에 대한 이제 장점을 많이 이제 느끼셔서 이제 체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감 이정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중점학급을 운영을 잘 하는데 아마 소문이 많이 났는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BTS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 알고 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아주 많은 찬사와 호응을 얻었죠. 연설을 해서 그때 한 얘기가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말을 해라. 그런 얘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 본교의 우리 한일고등학교에도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학생이 같은 색깔로 경쟁을 하면은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다양한 색깔로 체육이나 음악, 미술, IT, 이반, 교과 이런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재능과 토끼로 경쟁을 해야 사회가 융통성 있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본교도 올해 4년째 이제 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도 교육방만을 위해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수한 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교 고3 담임이고 교육중점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재 선생님 또 송곡고등학교 유한구 선생님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정보 많이 들으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3년째 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년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학교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체육계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초점입니다. 그 지금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선생님들 세대 때 체육과를 갔던 그런 친구들 아니면 저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때랑 지금 많이 달라진 그런 그 체육계열 대학 진학에 대해서 오늘 많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보시고 많은 공감을 하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사분 소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북고등학교에서 체육중점학급 담당을 맡고 계시는 양구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북고등학교 영어학부입니다. 우선은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면은 성북고등학교는 체육중점학교를 가장 먼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수시에 중점이 많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궁금했는데 고3 말고 고1 혹은 고2 학부모님들 좀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내용 중심은 저희 입학 사례를 기준으로 한 거나 그리고 저희 그동안 데이터 모았던 거를 자료로 해서 기초로 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50분 정도인데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쭉쭉쭉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를 꼭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요.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꼽아라 하고 하면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겁니다.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비교과,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기.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요,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시에 내가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시에 강점이 있는지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내신이랑 비교과를 출중하게 잘 챙겼어요. 내가 학교 생활을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혹은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첫 번째는 수시 학종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비교과는 특출난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비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수도권 중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같았던 내용들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최선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네, 교과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교과전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체육계열 입시 설명이니까요. 내신하고 실기를 내가 굉장히 잘해요. 실기를 내가 굉장히 잘한다. 여기서 살짝의 맹점이 있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불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체육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실기는요, 그냥 애들이 공 가지고 노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계열 입시에서 남자는 보통 제자리 돌리기를 3m 정도를 뛰어야 내가 한 상위권에 한 10km 안쪽에 들어와서, 그리고 꼭 그거 하나만 잡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해야지만 조합이 잘 맞춰져서 내신하고 실기를 포함해서 수시 실기 전형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요, 내신 성적이 내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있는 자료를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요. 되게 정식 내신 성적은 한 5등급이 넘어가요. 5등급이 넘어가는데 당연히 정시가 잘 나오면은 정시 쓰는 게 맞죠. 네. 근데 내신이 3등급 안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3등급 안쪽에 넘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기 전형, 교과 전형 혹은 내가 비교과를 잘 챙겼다. 아까는 1, 2, 3번 기억나시죠? 내가 비교과 잘 챙겼고 실기는 나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시 전형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헌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저기 학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 내신 등급도 사실은 좀 넘어가요. 5등급, 6등급의 수도권에 갈 수 있는 학교 있습니다. 단
실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실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교육에서 하지만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5등급 나오면 서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해요. 왜냐면 5등급에 갈 수 있는 학교는 거기 모시게 되면은 행정자들 모시게 되면 정시에 뭐 숭실대학교라든지 국민대학교도 4등급 혹은 5등급 초반 라인업에서 바짝 잡아 당겨가지고 실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내 종목을 다 잘하면 붙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서 저는 설명에 나오면 꼭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 내신 성적, 그리고 내 비교과 공격, 비교과 얼마나 챙겼는지,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냐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본과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실기가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자리 뛰기 뛰었는데 유연성 기록 쟀는데 달리기 뛰었는데 10미 왕복 달리기 20미 왕복 달리기 달렸을 때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수시에 실기전형과 정시전형을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일반적인 2020 학년도 수시 체육계열 모집 인원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장점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어떤 비교과들을 챙겨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대학을 진학을 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까지 일하는 청하권까지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까지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전형인데요. 정시전형은 백분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되게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와 있어서 백분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요, 네,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사실 학교 종합전형 전국 단위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전국 모집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글자는 안 나왔는데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서울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훨씬 더 많이 뽑고 되게 일반적인 데이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수시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데 요거를 인원수로 했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서울권의 인원이 제일 많죠. 대학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경기권. 여기 보시게 되면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그 신예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사진은 안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지방권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이유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년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대학교를 뽑고 싶어요 라는 기준들이 대학마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을 했고요. 서울권, 수도권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종합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는데 그 이후에 지방권으로 내려갈수록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교과 비율이 계속 많아지는 걸 보이시죠? 네. 거기는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 위에 쓸 친구들 같은 경우 서울권, 수도권에 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서 좋은 학생을 필터링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노력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 이런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는 체육계열 설명회니까 수시와 관련돼가지고 요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 편차를 뭐 어디다 두냐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체 인원 뽑는 건 한 7대3 정도로 뽑는 건 알고 계시죠? 2020년도에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수시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근데 체육계열만 전국 단위 규모에 있는 거를 다 정리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수시에서 한 61.8% 정도의 인원을 뽑고요. 정시에서 약 38.2%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매년 리뉴얼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서 뺄 게 있어요. 수시에서 보면은요, 특기자 학생들이 수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특기자 학생들을 수학 빼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검은 데에 보면 일반 학생 이렇게 적혀 있죠.
일반 학생 뽑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대 6이 조금 안 되는 인원으로 정시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 학교에서 잘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매년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렇게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잘 해서 가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맨 밑에 보시면은 내신 비교과 아까 전에 최현청의 서대 설명 볼 때 이렇게만 했잖아요. 여기 1차 때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1차 때. 1차 때 내신 생기부를 기반으로 비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1차 때 뽑고 자기소개서까지 1차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조금 전까지는 아침에 준비 시작하면 쉬는 시간 내내 자기소개서 참작하고 내용이 좀 이게 이상한 것 같다. 지금 좀 있으면 9월 둘째쯤에 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계속 자기소개서 계속 보다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차를 합격하면 2차 때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준비는 저희는 여름방학 때 준비할 예정이어서 점수 대비를 봤을 때 저희 송국고등학교는 저쪽 동부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중랑구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학군이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대학을 붙일 수 있는 체육계열 쪽에 대학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비교과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챙겨줬고 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정말 잘 못하거든요. 열심히 매일매일 강퇴로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복장이 터지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너 오늘 여기 학교 올 때 어떻게 왔어? 네, 교문 통과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면접 너무너무 힘들 때 그 학생들은 조금씩 연습을 시켜서 면접까지 패스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에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 그리고 교원대, 중앙대, 시립대 요 정도가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가이드라인만 정리를 해놓거든요. 이름도 병의대, 외대, 국민대, 상명대, 뭐 이난대, 과기대. 그리고 4등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옛날에는 드라마틱한 뭔가 비교과 학생부를 챙긴 친구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에 입학한 친구한테 너희 주변 친구들과 한번 종합전형 붙은 친구들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적이 계속 상향평준화 되고 있더라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도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우선은 여러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냥 점수 대비 어떤 스펙을 정리했을 때 요 정도로 했을 때 요 정도 대학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학생 케이스입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를 붙은 친구고요. 내신 교과는 한 2.3 정도가 됐고 수상은 한 28개를 받았대요. 뭐 나누기 3 하시면 대충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시겠죠? 봉사활동 시간은 약 135시간.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 친구는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알겠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 플러스 동아리, 일반 동아리 플러스 자율 동아리까지 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는 다양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 플러스 다양한 전공을 이뤘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2.8.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케이스는 사실 1점 중반대가 넘어가면은 성균관대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붙었던 일반고 친구들이 대부분의 점수가 한 1점 중반 라인업에 대부분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떨어진 케이스는 한 1.8, 1.9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시켰는데 1차 때 붙고 2차 때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에도 죄송합니다. 붙었던 케이스가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역시나 체육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봉사활동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멘토링과 관련되는 거 했고요. 전공과 관련되는 책을 한 2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 2번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4.9 학생이에요. 남서울대학교랑 차이과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저기 포천에 가면은 포천 중문의대라는 이름으로 되었던 학교가 차병원 계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차이과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연 스포츠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비교과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적합성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잘 준비했던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수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체육계열만 쭉 놓고 봤을 때 한양대학교가 왜 1등을 하셨는지 꼭 한 번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양대학교는요 자소서를 안 내요. 네, 그래서 애들이요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고 무조건 눌러봅니다. 네. 뭐 떨어져도 어차피 6장인데 수시 6장 어차피 다 붙어도 한 개밖에 못 가는 거. 나 여기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과학과고요. 8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두 가지 스포츠 산업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시립대학교 쭉 해가지고 이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면접까지 통과를 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 맨 위에 있는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과 88대 1을 작년에 뚫고 5명 뽑는데 뚫고 들어갔어요. 네. 그냥 쉽게 설명하면 100대 1이라고 쳤을 때 5명 뽑으면 500명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500명 중에 5등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보이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434명이 지원했는데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입학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리를 다 해갖고 왔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보시게 되면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재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애들이 요즘에는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 스포츠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선수를 관리하는 트레이너 혹은 내가 여기 나와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정시 때도 여기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국민대학교가. 그래서 점수대가 내신 경력 잔여 평균을 봤더니 1.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학교 같은 경우는 한 2점 중반대, 그리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3점 중후반대, 과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스포츠 과학과를 뽑게 됐어요. 그래서 합격점 평균치를 내보니까 2점 중반대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요. 성신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점수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이화여대는 작년에 최저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점수가 조금 내려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저희 학생이 붙었고요. 그 학생은 내신 성적이 1.78이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한번 물어보니까 1점 중반이랑 1.8이 넘어가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네. 한양대학교는요, 저희가 너무 보내고 싶은 학교여서 저희 학생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붙어서 친구를 불러왔어요, 학교로. 우리 멘토링 한 번만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서가지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180명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 두 학급씩 운영을 해서 60명씩 180명인데 그 친구들한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공부 잘 못했는데요. 제 성적이 1.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때 애들이 지금과 같은, 그때는 웃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얼음하고 있다가 근데 저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가 않아서 한 2등급 정도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전시보다 제가 수시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체육학과를 지원해서 붙어서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점 초반대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권입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자유복지학과도 저희 학교에서 매년 1명 이상씩 진학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최소 진학을 하고 있고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스펙을 맞춰서 비교과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좀 점수대가 좀 넓어서 2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6명의 인원을 뽑는데 2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4.1이었습니다. 그 강남대학도 경희대학교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하죠.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3점 중반대의 스펙을 잘 준비한 친구들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경희대학교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생기면요, 그 대학 입시 요강 자료를 정말 샅샅이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뒤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쯤에 대학을 한 4개 정도를 픽스를 짓거든요. 요때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쓰고 싶은 대학에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을 우선 알아내고 체육대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내고 체육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으면 체육학과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이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 이름을 외우라고 합니다. 네. 혹시 면접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진으로 보던 그 교수님이 내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라고 올해 신설돼가지고 20명을 뽑는데요. 저희 그 신인 선생님하고 같이 그 서울 초중등 체육 진로진학 연구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갑자기 올해 싹 생겨나가지고 항상 특기생만 뽑던 전형이었는데 갑자기 생겨나서 이게 뭘까? 라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마도 선수 출신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입상 경력이 조금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해서 쓴 학생들이 붙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냈고요. 혹시 더 좋은 소스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 설명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성균관대도 어느 정도는 점수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서 아까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점 중반 라인업에서 성적이 거의 대부분 끊기고 자소가 외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2점대 학생들 붙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도 스포츠과학과 그리고 인하대학도 체육교육과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과도 저희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였고요. 지금 되게 행복하게 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교육과 굉장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이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저 교직 꼭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과대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포천 중문의대 포천 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아무것도 서류가 없어요. 서류만 되게 자기소개서 안 써도 돼요. 교사 추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약 한 7만 원 정도 되는 돈만 해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오셨던 분들이 실기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라는 질문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셨을 때 우리 아들이 도대체 얼만큼 운동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건 역시 실기를 해서 뚫고 진학할 수 있는 거는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예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운동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메고 달리기라고 하는 실기 종목은요 20kg짜리 중량을 어깨에다 메고서는요 뛰는 머리.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라서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쭉 접어서 손으로 쭉 고형물을 밀었을 때 약 한 30cm 정도가 나와야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근력이라고 배근력 기기가 있어요. 나중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배근력이라는 기계를 잡아 당겨서 20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대 1이었었는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때는 20명 뻗는데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70대 1이었어요. 1,400명 중에 20등 해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수대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점수는 사실 미공개됐지만 미공개되어 있는 거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 학생이 작년에 한 명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너네 28명 작년에 붙었던 애들 실기 기록이랑 그리고 내신 성적 자료를 갖고 와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대학교가 전공별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기가 기준이 높지가 않아서 점수대가 한 3점 초반대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서울여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점대 그리고 숙명여대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서 실기를 못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네, 그리고 한채대학교 입시 요강이요. 제가 크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최저를 거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한채대거든요. 네. 한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종목이요. 2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2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몇 개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한 60개, 70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만점 기준 140개예요. 네. 140개고요. 거의 학생들이 기계처럼 나옵니다. 기계처럼. 그리고 1분, 여기 2분이잖아요. 1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75개가 만점 기준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75개. 1초에 1개 하면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대 입시가 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점수가 낮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 땀 흘림과 정말 눈물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들은 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에서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워서 저희 학생도 합격 컷으로는 여기가 한 2등급 혹은 3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만 이제 한 2점 초반대 라인업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회체육과는 인원도 많이 뽑아요. 40명 넘게 42명 뽑아요. 근데 저희 학생도 합격권이었는데 역시나 불수능 때문에 1점 때문에 대학을 떠났습니다. 네, 한체대학교. 네, 다음은 수도권이고요. 가천대학교 진짜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쓰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뭐 6등급에 있는 친구가 실기를 올만 하고서 갔다라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있는 4종목을 잘해야 돼요. 보통 3종목 이상이고요. 실기 종목은 이제 4종목 이상을 운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100을 아까 설명해드렸죠. 유연성 설명해드렸죠. 십자 달리기라고 뛰는 종목이 있습니다. 십자처럼 달린다고 해서 꽃가를 돌면서 달리는 건데 요거 만점 나와요. 그리고 서던트는 제자리에서 보형물을 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손으로 찍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허리에다 보형물을 달고 점프를 수직 점프를 위로 뛰는 거예요. 요거 뛰었을 때 만점 기준이 얼마큼이실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얘기했는데 80을 넘게 뛰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알겠죠? 점수 때는 낮지만 붙었던 케이스는 6점대로 붙었을 케이스도 있지만 내가 얼만큼 운동을 잘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체육교육과 중에서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있는데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실기 기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전 종목 여기 80m 달리기, 제자리 걸리뛰기, 심미왕복,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요거를 전 종목 만점 받으시면은요 3점대에서 붙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3점 후반대에서 붙었던 케이스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2점대다 그러면 또 천점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기에서 뭐 하나 정도는 깎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원대학교 작년에 굉장히 핫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축구 전공, 인구 전공으로 뽑고 일반 체육하는 거는 아마도 여기도 가천대학교랑 비슷하게 실기를 잘한다고 하면 도전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제일 또 실기가 엄청나게 바뀌고 난 용인대학교는 이제 경희대학교, 한체대학교로 해서 약간은 체육대학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학교인데요. 작년에 실기를 바꿨어요. 예전에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던 실기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랑 제자리 높이뛰기, 수직 점프하는 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실기 변별력을 확 잡아 당겨서 올려버리니까 점수가 내신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기준이어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혹시 내가 운동을 나쁘지 않아,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기록을 봤을 때 내가 만점 기준에 근접해 있어, 지금 기준이요, 지금 기준 조금 가까이 있어라고 생각을 되시면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하면 가천대 그리고 용인대학교, 강남대학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실기 이날 가서 그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지는 애들이 실기 성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감이 없어요. 저도 오늘 아까 상담을 볼 때 야 너 실기 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대학교 될 수 있을까? 너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유 금방 올라가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사실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입시가 지금 코앞에 달려있어요. 바로 코앞이고 10월 달이면 실기 보러 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름방학이 되는 순간 때 주변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좀 만나면 나 최대 만만치 않아 라는 얘기 들으면요 선생님의 100마디보다 그 선배의 한마디가 이렇게 해서 실기를 굉장히 바짝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를 설명해 드릴게요. 인천대학교는 체육교육과 그리고 체육학부랑 운동건강의 학부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체육교육과는 인원이 거의 픽스가 돼 있어요. 2점 초반대, 중반대 정도가 아니면은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이 면접까지 보고 붙었고요. 그리고 인천대학교 체육학과는 여기는 다단계 전형에서 5배수를 뽑아요. 점수 컷을 보니까 둘 다 3점 한 중반 정도 때에 3점 후반 정도 때에 딱 끊기더라고요. 3점 후반 정도 때 딱 점수가 딱 끊겨서 그 뒤에는 사실 떨어진 건데 본인이 진짜 인천대학교 꼭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3점 후반대 혹은 4점 초반대로 제 생각에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매년 그 해마다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입시할 때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실기 전형에서 가장 큰 경쟁률을 가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9명 뽑는 실기 전형이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합니다.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경쟁률 90대 1이거든요. 90대 1.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수능 최저를 영어 포함해서 합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못하지 않아요. 운동 못하지 않아서 여기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우선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요거보다 잘 나오면은 정시로 전환을 하고 성적을 맞추긴 했는데 아무리 조합을 해봐도 요거보다 안 될 것 같으면은 시험을 보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실제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시험을 미리 가서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사실상 체육 계열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저도 만약에 우리 학생이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체육 계열과 관련된 교과 전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체대학교, 성신여대학교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쭉쭉쭉쭉쭉 해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해만 해서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 비교과라고 하면 학생부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 봐야 되고 추천서까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육 혹은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과들 중에서 체육 교육과를 지원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스포츠 과학과를 지원하게 될 건지 스포츠 의학과를 지원하게 될 건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스펙들이 생기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희대학교 인재상을 그냥 한번 따갖고 와봤는데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요거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고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위해서 세계인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계인은 영어다. 경희대학교는 국어랑 영어 성적만 집어넣으니까 그래 영어다. 그럼 저희 학생은 영어 봉사를 시킵니다. 봉사활동을 영어 봉사를 시키고 문화인 무슨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문화일까? 저희가 학교에서 조그만 체육대회를 초등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진행을 하는데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체육 놀이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창조는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도 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저희가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건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랑 이제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생기부들을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는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서에 그 허가받지 않은 내용 넣으면은 빵점 소리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습력요. 성적은 당연히 오르면 좋은데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찰랑거려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상향 그래프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얼마큼 준비 잘했냐.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떻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 어린이 체육 한마당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만들어서 저희 이벤트 만들 때 애들끼리 엄청 싸워요. 애들이 초등학생 데리고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애들 보는데 싸워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모여서 얘들아 우리 회의 한번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끼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핸드폰에 있는 다이어리에 꼭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